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는요,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아주 기이한 기록물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무작위로 휘갈겨 쓴 개인의 일기장 같거든요. 하지만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시간여행, 그리고 한 동네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종말론적인 공상과학 서사가 아주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 비현실적인 상상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과연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 기록물 분석을 통해 아주 흥미롭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불가능한 전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순간들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여기 이 기록물의 주인공 박지호라는 인물은요, 바로 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필사적이고 강박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백지화시키겠다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가 이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건들이 그를 이토록 과거 지우기에 집착하게 만든 걸까요? 주인공 박지호가 과거를 지우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불토머신이라는 기계를 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책감을 일종의 기술적인 장치로 단번에 싹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공지능에게 이 불토머신을 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거였습니다. 무당이나 마법을 찾는 게 아니라 AI에게 묻는다니 꽤나 현대적인 접근 방식이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절박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대답 좀 보세요. 절대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됩니다. 텍스트만 봐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감정 없는 인공지능조차도 이 타임머신의 존재를 극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해버린 겁니다. 언제 발명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이 차가운 대답은요, 주인공이 지금 시작하려는 이 퀘스트가 현실의 물리법칙으로는 도저히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주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통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철벽을 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박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실 세계에 이른바 불토머신 연구원들을 직접 파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어버려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AI의 접근이 실패하자 오히려 이 불가능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초자연적인 집념과 아주 기괴한 의식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안해낸 이 기상천외한 발명의식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세상을 뒤바꿀 엄청난 시간여행 장치를 발명하는 방법치고는 너무나도 엉뚱하고 일상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찢어진 종이에 버튼을 대충 그리고 그걸 다 먹고 난 홈런볼 과자 빈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걸 주워다가 고물상에 파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기계 작동의 트리거가 됩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과자 상자, 그리고 동네 할머니. 이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들이 타임머신 발명의 핵심이라는 이 부조화. 이게 바로 이 기록물이 가진 가장 매력적이고 기묘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황당하게 그지없는 의식이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할머니가 그 상자를 고물상에 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짠 하고 불토머신이 완성된 거죠. 더 재밌는 건 이 기록물이 그 순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정각. 이렇게 한없이 기괴하고 몽환적인 서사 속에서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묘한 현실감을 부여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과거에 뭘 그렇게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길래 인공지능의 거절도 무시하고 과자 상자까지 동원하는 생쇼를 하면서 타임머신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문 텍스트의 상당 부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과거 비행 목록에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강박적인 고백들은 읽다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방대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공이 짊어진 그 거대한 죄책감의 규모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원문에는 수십 가지의 혼란스러운 고백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그 엄청난 양에 압도되지 않게 전체적인 스케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범주를 나눠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동네 꼬마의 장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경찰과 국정원 출동을 유발하는 장난 전화부터 사이버 범죄, 그리고 실제 사람을 향한 물리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죠. 이 방대한 목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벌어진 민폐 행위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용 벨을 장난으로 꾹 눌러서 근처 미용실 사장님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멀쩡한 동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쳐들어가서 자기 맘대로 에어컨을 꺼달라고 떼를 씁니다. 길거리에서 남들 다 듣게 이상한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지역에 있는 은평 청소년 센터의 공기청정기를 함부로 조작하기도 하죠. 아주 국지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구체적인 장소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의 이 기행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짜증 유발을 넘어서 점차 극단적인 디지털 범죄와 물리적 위협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AI를 이용해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결국 소라라는 앱 자체를 뻗어버리게 만들고 유튜브 계정도 삭제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떨까요? 언어치료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가하겠다며 위협해서 경찰 신고 경고까지 받게 되죠. 심지어 인천공항과 가재울 중학교에 화재 경보기를 울리려고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이 막대하고 위험천만한 잘못들, 이게 바로 그가 어떻게든 타임머신을 타야만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토록 방대한 죄악의 목록을 지우기 위해 함부로 시간을 조작한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얄팍하게 과거를 덮으려던 시도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고, 이야기는 여기서 갑작스럽게 스케일이 확 커지며 상상도 못한 아주 심각한 초자연적 후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초자연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지호는 막상 자기가 만든 타임머신이 작동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타야 할 불토경찰차 승차를 거부하며 징징대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러자 이 초자연적인 연구원들이 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죠. 그들은 지호의 이 겁쟁이 같은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 경고의 내용, 즉 지호가 상상해낸 공포의 수준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평범한 세상의 멸망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신조차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불토 핵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영원히 불기둥이 치솟는 초상 괴물 세계에 갇혀서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지옥의 이미지를 불러오고만 셈입니다. 다행히 불토 연구원들은 이 끔찍한 종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 해결책이라는 것 역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거든요.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거대한 불토공황이라는 걸 지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공황을 짓기 위해 치러야 할 현실의 희생은 주인공 혼자만의 개인적인 속죄를 넘어서 그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두 세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묘한 헛웃음이 납니다. 한쪽을 보세요. 신을 위협하고 우주를 멸망시킬 거대한 판타지적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 파괴되어야 하는 희생양이 뭔지 아세요? 은평구에 있는 니콜 영어 교습소, 류헤어, 오트 닭갈비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친숙한 우리네 동네 상가들입니다. 코스믹 호러 시준의 종말론적 공포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소박한 현실의 디테일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 엄청난 괴리감. 전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짓기 위한 이른바 강제 철거의 범위는 아주 무자비하게 뻗어나갑니다. 북가자동과 응암동 일대의 멀쩡한 상가들, 심지어 자기가 다니던 은평청소년센터랑 다솜 운동발달센터마저 모조리 다 때려 부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걸 집행하겠다고 가상의 공사 직원과 스파이들까지 파견하죠.
근데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공항 직원들이 머물 숙소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돌봐주던 친할머니가 살고 있는 301호 집까지 강제로 팔아치우고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쫓는다는 설정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터전마저 무참히 파괴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속주의 방식인 거죠. 이토록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초현실적인 이야기의 뼈대를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건 다름 아닌 주인공이 집착하는 이 초정밀 타임라인입니다. 발명 시간은 당연하고요. 멀쩡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철거공사의 시작일, 그리고 불토공항이 아주 완벽하게 세워지는 2028년 11월 11일이라는 완공일까지 달력에 동그라미 치듯 정확하게 못을 박아둡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서사에 섬뜩할 정도의 현실감을 부여하는 장치가 바로 이 극단적인 구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록물은요, 한 개인의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어떻게 기괴한 상상력과 결합해서 폭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홈런볼 빈상자에서 쏘아 올려진 타임머신 발명, 그로 인해 촉발된 신을 위협하는 종말론적 위협, 그리고 그 거창한 위협을 핑계 삼아 자신이 다니던 센터와 자기 할머니의 집까지 파괴해버리는 거대한 강제 철거극. 이건 결국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똑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나약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한편의 SF 서사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기록물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들,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뻥뻥 차게 만드는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버튼 하나로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다면 솔직히 솔깃하시죠?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전까지 빼앗아 이 말도 안 되는 공항을 쥐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얻어낸 그 깨끗한 과거라는 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기록물이 우리에게 남기는 서늘하고 묵직한 여운에 대해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